가끔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라,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어제 들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도 애타게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선뜻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익숙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 근진어 이런 순간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비밀은 바로 조기에 알아차리는 지혜,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치매의 초기 징후 7가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오해하기 쉬운 바로 그 신호들을 말이죠.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욱 중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치매의 첫 번째 초기 신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가 어제 뭘 먹었더라? 리모컨을 어디에 뒀더라? 친구와 했던 약속을 잠시 잊었는가 하는 정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건망증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을 통째로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날짜나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이미 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다시 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가족이 얼마 전에 분명히 알려준 내용을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망증일 수 있지만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거나 누가 해줬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는 방금 가족과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이나 심지어 TV를 봤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델리 추록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우리 삶은 크고 작은 계획과 문제 해결의 연속이죠. 익숙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하고 요리를 하는 것 등 모두 복잡한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런 익숙한 일조차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해오던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거나 재료를 빠뜨리는 일이 잦아진다거나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부러지게 가계부를 정리하고 재정 관리를 해오던 분이 갑자기 계산 실수를 자주 하거나 청구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심지어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해결했던 간단한 퍼즐이나 바둑 게임조차 규칙이 혼란스러워져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즐겨하던 취미 활동,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처럼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에 갑자기 흥미를 잃거나 시작해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인지 기능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복잡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신호는 익숙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설에 말씀드린 계획의 어려움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는 평생 동안 무수히 반복해왔던 검여맘다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을 갑자기 해내기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다니던 동네 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길을 잃거나 집에 가는 길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던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활동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게 되고 결과물도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 리모컨이나 전화기처럼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기기들을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갑자기 헷갈려하거나 이름
심지어는 사용법 자체를 잊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능숙하게 사용하던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즐겨 치던 화투나 고스톱 게임의 규칙을 갑자기 잊어버려 게임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자주 만들던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 손질이나 조리 순서에서 헤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나 흥미 상실이 아니라 뇌기능의 미묘한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낯설어지는 순간 우리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번째 신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입니다. 궤도는 단순히 날짜를 깜빡하는 것을 넘어 현재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무슨 요일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한여름에 겨울옷을 찾거나 한겨울에 봄옷을 입으려고 하는 등 시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 장소에 왔는지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집 안에서도 화장실이나 부엌을 찾지 못하고 헤매거나 자신이 사는 동네인데도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과거의 특정 시점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으로 대하거나 자신의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면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시간 개념이 흔들리거나 익숙한 공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 관계 이해의 어려움입니다. 이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거리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찻잔에 물을 따르는데 넘치도록 따르거나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해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씨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색깔이나 명암을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그림이나 사진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운계석 옷을 입을 때도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거나 옷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입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도로의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제넨제 차간 거리를 가늠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메모,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동차와의 거리를 판단하지 못해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력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으며 예보 4일 이는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뇌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주변 사물을 인지하고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말하거나 글을 쓰는데 새로운 문제입니다. 대화 도중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멈추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저것과 같은 대명사로 대체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어휘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익숙한 사물의 이름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능력도 저하되어 글씨체가 변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쓰는 등 의사소통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편지나 일기를 쓰는 것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간단한 메모조차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오타가 많아지고 공개하는 문맥이 맞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했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대화를 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말이 느려지는 것을 넘어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핵심이기에 이런 변화는 사회생활과 관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판단력 저하 또는 판단력 상실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기 파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애인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나가거나 한여름에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목욕을 자주 하지 않거나 머리를 감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등 위생관리에 무관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판단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이바섯이 불필요한 물건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사기꾼의 말에 쉽게 넘어가 큰돈을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심지어는 자녀에게 미리 상의 없이 큰돈을 이체해주거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나도 재정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7가지 신호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현상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큰 그림과 함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말씀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치매의 7가지 초기 징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면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과제 수행이 힘들어지는 것,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동이 잦아지는 것, 시각적 이미지와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리고 말하거나 글을 쓰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 마지막으로 판단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이었습니다. 검공이축. 이 모든 신호들은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겨버리기엔 너무나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 징후들 중 하나라도 눈에 띄게 지속된다면 신과 정속, 그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듯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치매 전문 병원이나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충만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활 습관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공원을 한 바퀴 걷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물론 퍼즐 맞추기, 바둑, 화투 등 친숙한 놀이를 통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도 빼놓을 수 없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처럼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김치, 된장찌개 등 발효식품이 장 건강을 통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활동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공감하시거나 여러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용기 있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